100세 시대를 여는 건강 백서, 이것이 100세 건강 채소리입니다.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보면요, 작은 기침에도 허리가 아프다, 허리가 울린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요. 허리를 똑바로 펼 수도 없고 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밀려드는 통증 정말 괴롭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리에서 한번 밀려나간 디스크는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척추 질환은 초기 치료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신경외과 전문의 이혜용 원장님과 함께 이 단계적인 척추 질환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많은 분들이 디스크 탈출증에 걸리면 수술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을 하시던데 어떤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수술해야 할 질환은 빨리 수술을 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신경 자체는 뇌하고 척추신경은 한 번 신경 손상이 와버리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신경이에요. 네. 그래서 디스크 탈출증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빨리 시술이나 수술이 요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신경을 일단 압박을 함으로써 우리가 대소변 기능 장애가 생겼을 경우, 즉 항문 주위나 그 소변을 볼 때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힘을 줬을 때 느낌이 나지 않을 경우, 그럴 경우하고, 우리가 그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전에 설명드렸듯이 다리 쪽으로 통증이 유발된다고 했잖아요. 다리 쪽으로 해서 근력 저하가 오는 경우, 그래서 디스크가 심한 경우는 다리를 긋으면서, 즉 발목이 힘이 빠져서 쭉 처진 상태로 오게 되거든요. 이럴 단계는 이미 이제 수술을 한다고 해도 그게 돌아올 확률이 거의 드물게 돼요. 네. 마지막으로, 그리고 디스크 탈출증에서 수술해야 할 경우는 일상생활에 힘들 정도의 통증, 즉 우리가 약물 치료라든지 비술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통증이 계속 지속된 경우는 오히려 빨리 수술을 해서 통증을 일단 감압이 돼야 우리가 추후로 척추 질환을 강화시키기 위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는 꼭 명심하고 수술이나 시술을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외에는 또 단계적인 치료 방법이 또 있는 그렇죠. 거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디스크 탈출증의 초기 증상으로 요통, 그리고 다리 저림, 또 하지 방사통이라고 하죠. 이런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보존적인 치료법도 있을까요? 처음 환자가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 의심돼서 오실 경우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진통소염제나 근위안제를 드시면서 물리치료, 즉 온열치료라든지 초음파 치료, 그리고 전기자극치료, 그리고 통증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될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허리 근력 운동 치료거든요. 허리 근력 운동 치료라는 거는 일반인들이 흔히 허리 운동이라 하면 걷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 걷는 거는 우리가 이제 허리 근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고요. 네. 운동 치료는 따로 이렇게 자세가 있어요. 네. 허리 주위의 근육만 강화시키는 운동법들이 있고, 이러한 자세를 아침 저녁으로 10분씩만 투자를 하시게 되더라도 보통 2, 3개월 지나면 그 주위가 허리 근육이 짱짱해진다고 표현을 하죠. 네, 우리가 허리 아플 때. 단단해지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단단해지게 되므로 이 운동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이제 지속될 경우는 도수 감압 치료, 그 기구를 이용해서 그 디스크 상태를 늘려주는 치료하고요.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비침습적 무통치료기 같은 치료법들이 있어요. 도수 감압 치료하고 이제 비침습적 무통치료기가 모두 이제 좀 생소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지금 이게 이제 도수 감압 치료 장치거든요. 그 전에 견인 장치들은 척추체를 전반적으로 늘리는 치료가 돼요. 즉 어느 한 부위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하는데, 중점을 맞춰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척추 전반을 늘리기 때문에 그 디스크 환자들, 특히 그 어느 한 부위가 이상 있는 분들에게는 큰 효과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치료는 우리가 4, 5번이 안 좋다, 5번 천출부 안 좋다 할 경우 우리가 컴퓨터에 그 자료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부위만 선택적으로 감압을 해주는 치료죠. 그런데 이런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소개해 주셨지만, 이런 치료를 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경우는 흔히 우리가 통증 치료실 같은 데 가보시면 뼈주사라든지 통증 주사, 그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일단 일시적인 통증 완화에는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뼈주사, 흔히 일반인들도 뼈주사 많이 맞으면 안 돼요 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스테로이드 써서 그러거든요. 그 스테로이드 따른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주사 치료도 인대 증식 치료로 해가지고 흔히 이제 프롤로 세라피라고 해가지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미 손상된 인대나 관절면을 빨리 손상을 시켜버려요, 오히려. 그래서 다시 재생이 되게끔 하는 주사 치료거든요. 이런 주사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고 운동요법과 같이 그 병행을 하면 대부분 재발 가능성 없이 더 추가적인 치료 없이 많이 완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법도 수술 치료만큼이나 효과도 있는 건가요?
이미 지금 대도시의 경우 그리고 척추 전문병원에서는 대부분의 환자들 90% 이상이 수술보다는 이런 비시술로 치료를 받고 있고요. 네. 그 케이스를 살펴보면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도 40세 남자 환자였는데요. 네. 디스크가 전반적으로 다 퇴행을 돼 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서 이제 저를 찾게 됐고 그로 인해서 제일 먼저 이제 고려한 시술법이 흔히 말하는 신경 성형술이라 해가지고 네. 꼬리뼈를 통해서 관을 그 삽입을 함으로써 유착된 데를 박리를 해주고 네. 약을 뿌리는 시술이에요. 신경 성형술. 네네. 보여주시죠, 그럼. 네. 이제 이런 가늘한 관을 우리 꼬리뼈를 통해서요. 관을 넣은 다음에 이게 이제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위 조직하고 신경이 유착이 된 데를 박리를 하고 여기다가 약을 넣어서 네. 그 유착된 부위를 더 다시 유착이 되지 않게끔 맞는 치료법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 신경 성형술이 결국 발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신경성형술도 예전에는 단순하게 방금 보여준 카테터만으로 그냥 박리를 하고 그렇게 약물 치료만 해서 끝났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풍선 신경성형술을 해가지고요. 신경 나가는 공간까지 풍선을 이용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신경 나가는 부위를 더 박리를 더 시켜주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전에 신경성형술보다 재발률도 훨씬 낮고 그리고 하지 방사통 환자들에게도 효과적인 치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디스크 그 탈출증으로 인해서 하지 방사통이 있는 경우 이것 말고도 더 효과적인 시술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에 보였던 지금 신경성형술은 근본적으로 디스크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디스크 압박에 의해서 유착이 생긴 경우에만 효과가 있는 경우고요. 디스크가 직접 나와서 신경을 자극하는 경우는 디스크 내로 관을 넣어가지고요. 레이저로 직접 튀어나온 부위를 태워주는 고주파 열 응고술이라는 치료법이 있어요. 네. 이런 가느다란 그 관을 이용해 가지고 디스크 내로 들어가는 거죠. 디스크 내로 들어가서 튀어나온 부위를 이 팁 끝에서 우리가 고열 60도 정도의 그 열이 발생을 해서 부드러운 젤리를 태워주는 거죠. 네. 그리고 고무막을 우리가 늘어난 고무막을 열을 가해주면 수축이 되면서 더 단단해지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가장 효과적인 시술 방법이라는 네네. 거죠. 자, 디스크 탈출증의 그 증상 정도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 방법들 오늘 알아봤습니다. 내일은요, 좀 더 구체적인 수술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것이 백세 건강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